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올여름도 폭염이 전망되면서 벌써부터 냉방 가전시장이 뜨겁다고 하죠. 그런데 서울 아파트 경비실을 조사했더니 냉난방기가 설치된 곳은 64%에 불과했고 하나도 없는 곳도 8.5%에 달했습니다. 설치가 안 된 가장 큰 이유가 주민 반대라고 하는데 각종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반대로 얼마나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5월 14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50년 역사의 서대문구 인왕시장이 재개발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상인들은 재입점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마포구청사 주차장의 과다한 정기주차면과 규정 없는 무료 주차권 남발, 허술한 주차 시스템 등이 마포구의회 구정질문에서 지적됐습니다. 주차난에 시달리는 마장축산물 시장에 130면 규모의 주차장이 건립됩니다. 도시재생 거점 시설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중구 황학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거주자 1명이 숨지고 주민 4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모습을 달리하거나 사라지는 업종들, 그중에는 전통시장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홍제역 인근 인왕시장도 오랜 역사를 뒤로하고 사라질 전망입니다. 서대문구가 홍제역 일대 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며 시장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50년 역사를 자랑하는 인왕시장. 한때 서울은 물론 인근 경기 지역까지 농수산물을 공급하던 곳입니다. 현재는 140여 개의 점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 건축물이 많은 데다 시장의 입지까지 좁아지면서 개발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 이런 가운데 서대문구가 인왕시장 정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재건축이 아닌 인왕시장 일대 재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존에 있는 인전시장이나 전통시장은 소멸한다고 보면 됩니다. 같은 방식의 어떤 그런 시장 형태가 구성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제 상점가가 형성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보통 분양을 하거나 분양가로 분양을 하거나 이렇게 이런 방식이죠. 현재 서대문구는 시장 정비 사업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인 상황. 아직 사업 구획을 지정하기 전인데다 구체적인 추진 계획도 나오지 않았지만 시장 상인들의 걱정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전통시장법에 따라 공사기간 동안 임시시장이 마련돼야 하지만 대체부지 마련이 쉽지 않으면 금전 보상으로 대체되기 때문 결국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인왕시장의 타이틀이 사라진 셈입니다. 시장을 어떻게 만들지는 모르지만 시장을 여기 다시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 있다라는 그게 솔직한 대로 쉬운 건 아니지 않냐. 그 직관시장에 있다가 가랑몰이라는 건물을 지었어. 그리고 들어가라도 안 들어가고 말이 막 몇 년을 못하고 결국은 지금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태를 만들지는 말라는 거지.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임기 내에 착공을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수십 년간 시장을 지켜온 상인들을 위한 보호 대책이 사업의 성패를 가늠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지입니다. 요즘 각 자치구마다 공통된 민원 중에 하나는 바로 주차와 관련된 민원일 텐데요. 주차구역은 한정돼 있는데 자동차 수는 끊임없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세심한 주차 정책이 필요하겠죠. 마포구의회에서는 구청사의 부실한 주차장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마포구의회 구정질의에서 구청사 주차 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구청과 구의회, 보건소와 청소년 수련관까지 4개 기관이 함께 쓰는 주차장인데도 주차 관리에 대한 조례나 규칙, 규정 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만성적인 주차난에 대한 불편도 지적됐습니다. 전체 364면 중 절반 이상인 210면이 정기 주차면으로 과다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 나머지 154면이 일반 주차면인데 청소년 수련관에서 무료 주차권을 규정 없이 남발하다 보니 실제 구청이나 구의회, 보건소 등을 찾는 민원인의 주차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뭉치는 1년치 무료 주차권입니다. 2시간, 2시간 반, 3시간, 3시간 반, 4시간, 4시간 반, 4시간 50분. 어떤 기준으로 무료 주차권을 발행하여
주차시켜준 건지 묻고 싶습니다. 주차 시스템의 허점도 언급됐습니다. 현재 구청사 주차 정산은 사람이 하는 유인 정산 시스템. 정산소에 사람이 근무하는 시간에만 주차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휴일을 비롯해 평일 저녁 9시부터 이길 오전 9시까지 주차장을 빠져나온 차량들의 주차비 징수는 전혀 못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며칠을 주차하고도 주차 직원이 없는 야간 시간대에는 요금이 정산되지 않아 출차하여도 주차 요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주차 관리가 어디 있습니까? 마포구도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민원인의 주차 불편은 물론 정산 시스템의 개선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무인 정산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으며 일부 특정인들이 무분별하게 주차장을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차 운영과 관련해 행정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9시 이후에서 아침 9시까지 그리고 공휴일과 휴일에는 징수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 지적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꼭 주차가 필요한 사람이 아기를 안고 와서 예방접종을 하려고 그러는데 차 세울 곳이 없어서 조마조마하고 일이 안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책무고 행정의 의무고 행정 시스템이 갖춰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구는 무인 정산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매년 1억 원에서 2억 원가량의 주차비 추가 징수도 가능할 거라며 추경 심의에 힘을 실어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서연입니다. 마장 축산물 시장에 130면 규모의 대형 주차장 건립이 확정됐습니다. 평소 주차난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과 방문객들에게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곳에는 주차장뿐만 아니라 마장 도시재생시설도 함께 조성돼 복합적인 역할도 수행하게 됩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자입니다. 마장동 축산물 시장 인근입니다. 평일 낮인데도 불법 주차가 만연합니다. 시장을 방문한 운전자들이 주차장에 들어서지 못해 대놓은 차량들입니다. 주차난은 주말과 명절에 더욱 심각해집니다. 주말에 들어오는데 차가 많이 차라고 못 들어간다고 차도 많이 해서 들지도 못하잖아 장소가. 줄 서 있어도 들어갈 수가 없고 이를 줄 쓸 수가 없잖아요. 다 차 다니면 뚫는데. 이런 가운데 축산물 시장에 대형 주차장 건립이 확정됐습니다. 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주차 환경 개선 부문 공모에 선정된 것. 이에 따라 국비 72억 원 등 12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130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합니다. 위치는 마장동 525번지로 현재 해당 용지의 상층부와 하층부는 30면 규모의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주차난이 굉장히 많이 해소되리라 생각을 하고 우리 상인분들이 굉장히 지금 고무돼 있죠. 기분이 아주 좋고 이제 좀 시장이 많이 변해가고 있구나 이제 상인분들도 알고 계시고. 주차장 용지엔 마장 도시재생시설도 함께 드립니다. 주차장은 지하 1, 2, 3층에 조성되고 지상 1층부터 3층은 마장 도시재생 사업비 45억 원을 추가로 들여 관련 시설을 드립니다. 다만 성동구는 주차장 용지가 하천 용지인데다 지하부의 상태를 알 수 없어 관련 조사 후 설계가 바뀔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아마 설계를 하면서 한번 이걸 다시 한번 우리 지하에 대한 구조물이라든지 또 우리 재난 대비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한번 설계를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할 사항입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축산물 시장 주차장 건립은 올해 설계를 끝내고 내년 1월 착공해 같은 해 연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오늘 새벽 2시 30분쯤 중구 황학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거주자 박모 씨가 숨지고 연기를 마신 이웃 주민 4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박모 씨가 가스 배관을 잘라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2시쯤 양천구 신정동의 한 법무법인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무실이 전소되고 컴퓨터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천만 원의 지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중구 을지로 3가역 인근에는 일명 노가리 골목이 있습니다. 단돈 1,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의 노가리 안주에 시원한 맥주를 즐기는 사람들로 이미 지역에서는 명물거리가 됐습니다. 여름으로 향하는 문턱, 이곳에서 노맥축제가 열렸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해질 무렵 테이블이 하나둘 깔리면서 골목을 가득 채웁니다. 1년에 한 번 을지로 명물 노가리 호프타운 일대에서 열리는 노가리 맥주 축제입니다. 연탄불에 구워내 특유의 불맛과 고소함이 일품인 노가리 안주는 언제나 단돈 1,000원. 1년에 한 번 축제 기간에는 생맥주 한 잔을 1,000원에 즐길 수 있습니다. 저녁에 이제 퇴근하면서도 맥주 한잔 하면서 퇴근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또 대화도 나눌 수 있고 친구들 많이 만나고 그러죠. 테이블과 의자가 도로까지 나와 인산인해를 이룬 축제 현장. 3년 전부터는 골목 일대 5개 영업이 허용되면서 매일 밤 시간이면 탁 트인 야외 공간에서 노가리와 맥주를 즐길 수 있는 핫플레이스로 자리를 굳히고 있습니다. 저희 처음에 여기 오고서 사람이 이렇게 많아고 깜짝 놀랐거든요. 저희가 일찍 왔는 줄 알았는데. 근데 분위기가 되게 개방적이어서 다양한 사람들이랑 어울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지난 2013년 시작해 올해로 5번째 열리는 을지로 노가리 맥주 축제에는 골목 일대 20개 업소가 참여했습니다. 판매 수익금 전액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이도록 중구 복지 사업인 드림하티에 기탁됩니다. 을지로 노가리 골목을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우리가 저 독일의 미넨 옥토버 페스트처럼 대한민국에서 가장 맥주와 노가리를 관광 상품화할 수 있는 이 을지로 노가리 골목이 계속해서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게. 중구는 지난 2016년 첫 선을 보인 을지로 골목길 투어 을지유람에 이은 신을지유람에 노가리 골목을 포함시켰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점점 더 각박해지는 도심 속 생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더라도 주변 이웃과의 소통이 쉽지만은 않은 요즘입니다. 이런 가운데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주민 간 화합을 이끌 수 있는 작은 축제가 열렸습니다. 그 현장에 태윤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조용했던 아파트 단지에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옷장 속 잠자고 있던 아이들 옷가지며 각종 학용품과 집기류까지 단지에 마련된 바자회가 주민들의 발길을 잡습니다. 또 와서 보니까 이렇게 싸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어서 아주 전 좋게 생각합니다. 물품 골프 용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우스꽝스러운 피에로와 페이스 페인팅이 마련된 행사 부스에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이어집니다. 그 솜사탕이랑 팝콘도 줄 서서 무료로 나눠주고 있고 저기 가면은 피큰 피에로가 풍선을 만들어줘서 직접 주기도 해요. 이런 바자회 같은 거 여는 게 이번에 처음이라도 재밌고 또 다시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이웃 간 소통이 줄어든 요즘 송파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주민들을 위한 작은 축제가 열렸습니다. 주민협의체가 올해 처음 마련한 주민화합회장. 특히 주민들이 직접 무대를 꾸민 주민가요제가 열려 축제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우리 아파트가 지금 15년 됐는데 처음으로 우리가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민들이 호응하고 해서 주민들의 화합과 소통에 큰 기여를 하리라고. 축제를 통해 한자리에 모인 주민들, 함께 웃고 즐기며 잊고 지내던 이웃사촌의 의미를 되새긴 하루를 보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강남구에서는 체육대회를 통해 주민들이 하나가 됐습니다. 따스한 봄볕 아래서 손을 맞잡은 주민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조아연 기자입니다.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힘찬 연주와 함께 같은 색 티셔츠와 모자를 쓰고 입장식을 펼치는 주민들. 성화점화를 지켜보며 한 마음으로 승리를 다짐하고 다 함께 몸도 풀어봅니다. 개회 선언과 함께 본격적인 대회가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품격 강남 구민의 하나됨과 소통의 한마당이 될 제10회 강남 가족 화합 축제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이번 강남 가족 축제는 기존의 동별 경쟁 방식에서 벗어나 권역별로 팀을 나눠 화합과 소통을 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지금까지 각 22개 동별로 열렸었는데 이번에 형태를 권역별로 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57만 강남 구민들의 화합과 단결과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축제로 이번에 대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희망탑 쌓기를 비롯해 풍선 터뜨리기와 줄다리기, 박 터뜨리기 같은 주민들이 협동할 수 있는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체육대회에 꽂힌 단체 줄다리기에서는 치열한 접전이 펼쳐져 주민들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참 좋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은데 그래도 같이 참석할 수 있다는 게 무진장 기분입니다. 여기 풍선 터뜨리기 했는데요. 줄달리기랑 했는데요. 다 1등 먹었습니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오늘만큼은 하나가 된 주민들은 함께 구호를 외치며 출전 선수들을 응원했습니다. 운동장 한편에는 아이들을 위한 VR 체험장과 놀이시설이 마련돼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힘들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재밌게 노니까 좋아요. 동별체육대회에서 구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축제장으로 변모해 2년마다 열리는 강남 가족화합축제. 올해는 삼성동과 대치동 주민이 모인 이권혁 팀이 승리의 깃발을 잡았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조아연입니다. 이처럼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지역 곳곳에서는 다채로운 행사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강동구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효도 행사가 열렸습니다. 박영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세월의 깊이가 묻어나는 어르신의 손. 앳된 학생은 인고의 시간을 버텨온 어르신의 손을 정성스레 주무릅니다. 백색의 종이장엔 어르신들을 향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주변의 따뜻한 손길과 정성스러운 마음에 어르신들의 표정도 절로 포근해집니다. 사진도 찍고 이렇게 이것도 여기 다르게 찍었잖아. 찍어서 너무 감사해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강동구 성내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주민과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10여 개 지역 단체가 손잡고 강동구 성내동과 천호동 인근에서 살고 있는 어르신 100여 명을 초청해 축제의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주민들 중심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축하 공연과 닭곰탕, 과일 등의 점심 식사가 준비됐습니다. 이날 행사엔 경북대학교 학생 20여 명도 함께해 어르신들에게 손 마사지와 네일 아트 등의 자원봉사를 진행하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감사와 존경 그리고 은혜를 이제 보답해드리고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행사를 이렇게 기획하게 됐고 오늘 어르신들이 풍성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기울였습니다. 가정의 달 5월, 온정을 나누는 손길이 지역 사회에 따뜻한 울타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판로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공예 작가들을 위해 종로구가 유휴 공간을 활용해 오프라인 마켓을 운영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올해는 72명의 젊은 공예 작가들이 꿈을 키우게 됩니다. 조아연 기자입니다. 수공예 가방과 향초, 아기자기한 액세서리가 놓인 가판대. 청년들의 젊은 감성과 톡톡 튀는 개성이 담긴 작품들이 눈길을 끕니다. 수공예 창업가들이 모여 꿈을 키우는 공간, 종로 청년숲입니다. 수공예품들을 이제 저희도 만든 거를 이제 판매하고 싶은데 이제 판로 개척에 있어서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을 때 이렇게 좋은 수공예품 팔 수 있는 마켓이 있다. 그래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종로구가 지난해부터 청년 일자리 지원 플랫폼으로 운영하고 있는 종로 청년숲. 판매 공간과 홍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사업가들에게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회당 2, 3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까지 참가비를 받는 다른 판매장과는 달리 무상으로 부스가 제공됩니다. 수공예 분야 청년 창업가 같은 경우에는 작은 공방에서 작업을 하고 물건을 판매하거나 아직은 경제적 기반이 미약해서 온라인 판매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 보면은 소비자 반응을 살피기가 어렵고 종로는 유동인구도 많고 큰 기업들 사이에서 소비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마켓을 열면 어떨까. 수공예품 마켓과 함께 체험 행사와 문화 공연도 마련돼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종이 가방 3개를 가지고 오면 1000가방으로 교환해주는 친환경 캠페인과 반려나무를 분양하는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캠페인 보고 분양나무 증정해 주신다고 하길래 그거 보고 왔는데 좋은 수공예 제품도 사고 직접 한 땀 한 땀 만드신 거라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7만여 명의 방문객들이 다녀가 4억 원의 판매 성과를 거둔 종로 청년숲.
올해 셀러로 참여한 72명의 공예 작가는 이곳에서 자신들의 꿈과 희망을 싹틔우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조아연입니다. 종로구는 아동의 구정 참여권 보장과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과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어린이 청소년 의회 의원과 대학생 지원단을 모집합니다. 의장단과 3개의 상임위원회, 지원기구로 구성되는 어린이 청소년의회는 아동 관련 정책의 결정 과정 전반에 참여하게 됩니다. 대상은 만 11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아동 40명, 만 24세 이하 대학생 6명으로 모집 기간은 오는 17일까지입니다. 종로구는 지원자들의 성별과 지역, 학교 등을 고려해 이달 말 최종 선발할 예정입니다. 강동구가 암사동 유적을 한시적으로 무료 개방합니다. 강동구는 세계 박물관의 날을 기념해 오늘부터 19일까지 6일간 암사동 선사 유적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무료 개방 기간 동안 선사 유적지를 방문하는 관람객은 박물관에 소장된 500여 점의 유물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무료 개방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요즘 제로페이니 고양페이니 각종 페이 열풍이 일고 있죠. 하지만 사업 초기부터 사용처 제한과 복잡한 사용 절차 등의 불만 사항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단순화시킨 스티브 잡스의 성공 요인, 데일을 앞세운 각종 페이 사업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